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마신 물 한 잔 때문에 콩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붓기가 빠지기는커녕 시한폭탄처럼 혈압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소금물이 유행하면서 아침마다 짭짤한 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뱃살도 빠지고 세포 청소가 된다는 말에 솔깃하신 거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마신 그 물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70세 김영숙 님도 딱 그러셨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하신 분인데 뱃살이 고민이라 소금물을 드시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3일째부터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눈두덩이가 퉁퉁 붓고 잘 맞던 반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독소가 빠지는 과정이려니 하고 꾹 참으셨대요. 결국 일주일 만에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병원에 오셨는데 혈압이 평소 120에서 16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소금을 충분히 먹고 있습니다. 김치, 국, 찌개까지 즐기는 한국인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1.6배나 더 많은 소금을 섭취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혈관이 노화되어 고혈압 위험이 높은데 여기에 고농도 소금물까지 들이부으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건 단순한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소금물 한 잔이 우리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아침에 진짜 마셔야 할 기적의 물은 무엇인지 오늘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숙님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함께 올바른 습관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그 소금물 컵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세포가 딱딱해져서 살이 안 빠진다는 말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뱃살이 안 빠지는 진짜 이유는 세포가 굳어서가 아니라 인슐린이라는 초인종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세포 문을 열어주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 건데 소금물을 마신다고 이 고장난 초인종이 고쳐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기계에 녹물이 스며들 듯 대사 시스템만 더 망가질 뿐입니다. 김영숙 님이 소금물을 드시고 설사를 한 것도 독소가 빠진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 겁니다. 짠 소금물이 들어오면 우리 장은 농도를 낮추려고 몸속 수분을 장으로 억저리로 끌어당깁니다. 이게 바로 삼투압 현상입니다. 결국 장내 유익균이라는 꽃밥만 다 휩쓸려 내려가고 장 건강만 해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소금의 물귀신 같은 성질입니다. 소금은 물을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혈관 속 소금이 주변 물을 빨아들이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은 터질 듯 빵빵해집니다. 이게 바로 김영숙 님의 혈압이 폭발하고 온몸이 부은 이유입니다. 심장은 과부하가 걸리고 콩팥은 소금을 걸러내느라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겁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뇌졸중 위험이 가장 높은 때입니다. 이때 혈압을 높이는 소금물은 뇌혈관의 시한폭탄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짠물은 위 점막을 사포처럼 긁어 위암 위험을 높이고 뼛속 칼슘까지 빼앗아 갑니다. 이제 소금물이 왜 위험한지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마셔야 뱃살도 빼고 혈관도 지킬 수 있을까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 몸을 살리는 진짜 명약을 다음 파트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새로우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상식으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장님, 도대체 아침에 일어나서 뭘 마셔야 합니까? 소금물도 안 된다고 하고 찬물도 안 좋다고 하니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 부작용도 없는 최고의 보약은 바로 미지근한 맹물입니다. 너무 싱거워서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이 평범한 물 한 잔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일으키는 변화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면서 무려 500ml 우유 2팩 분량의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몸은 바짝 마른 논바닥처럼 수분이 고갈된 상태고 혈액은 끈적끈적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금물을 마시는 건 목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종이컵으로 2컵 정도 천천히 마셔주면 끈적하던 혈액이 묽어지면서 온몸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콸콸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시동을 꺼뒀던 자동차 엔진에 최고급 엔진 오일을 채워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찬물을 좋아하지만 빈속에 찬물이 갑자기 들어가면 위장은 깜짝 놀라서 움츠러듭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지근한 물이 위장을 편안하게 깨우고 장운동을 시동 걸어 쾌변까지 도와주는 최고의 열쇠입니다. 만약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따뜻한 레몬수를 추천합니다. 맹물에 레몬 반 개 정도를 즙을 내서 타드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레몬은 시니까 위장이 쓰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레몬의 신맛을 내는 구연산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작용해서 소화를 돕고 밤새 쌓인 피로물질을 청소해주는 강력한 세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올리는데도 그만입니다. 단 레몬수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 레몬의 산 성분이 치아를 부직시킬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빨대를 사용해서 드시고 드신 후에는 맹물로 입을 한번 헹궈주세요. 둘째, 위염이 아주 심하거나 속쓰림이 잦은 분들은 레몬 농도를 아주 연하게 하거나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파트 2에서 말씀드린 세포가 딱딱해서 살이 안 빠진다는 오해 기억하시죠? 소금물로는 세포를 부드럽게 만들 수 없지만 진짜로 세포막을 유들유들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좋은 기름을 드시는 겁니다. 우리 세포를 감싸고 있는 막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겹살 기름처럼 하얗게 굳는 포화지방이나 과자 튀김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으면 세포막도 굳은 버터처럼 딱딱해집니다. 하지만 들기름이나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을 드시면 세포막이 가짜낸 참기름처럼 찰랑찰랑하고 유연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김영숙님께 이 처방을 내려드렸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당장 소금통은 치우시고 아침에는 따뜻한 물 2잔, 그리고 저녁 식탁에는 들기름 1스푼을 더해보세요. 라고요. 김영숙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쉬운 걸로 정말 좋아지겠냐고 되물으셨죠. 특히 들기름에 대해서 꼭 알려드려야 할 살림 꿀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고소함 맛낸다고 들기름을 센 불에 달달 볶아서 요리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은 열에 아주 약해서 볶거나 튀기면 몸에 나쁜 발암물질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반드시 생으로 나물을 무치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셔야 합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산패가 빨라서 공기 중에 두면 금방 상합니다. 뚜껑을 꼭 닫아서 반드시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셔야 하고 개봉했다면 한 달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들기름에서 쩐내가 난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그건 이미 독이 된 기름이니까요.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은 고등어나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이때도 튀기는 것보다는 찜이나 조림으로 드시는 게 오메가3을 온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견과류인 호두 한 줌도 아주 훌륭한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굳어버린 세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진짜 열쇠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아침에는 씻어내는 물로 시작하고 식사 때는 채워주는 좋은 기름을 드시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확실한 해독이자 혈관 건강법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지셨죠?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아침에 물은 언제 마셔야 하는지, 밥 먹고 바로 마셔도 되는지 사소한 궁금증들이 생기실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따라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표와 헷갈리는 궁금증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명쾌한 해결책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 지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건강도 배가 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아셨을 테니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짜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약 처방전 받듯이 오늘 제가 드리는 생활 처방전을 딱 머릿속에 입력해 두세요. 아침 30분 루틴을 분 단위로 쪼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 직후 5분은 이불 속에서 꼼지락꼼지락 스트레칭을 하세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훅 떨어질 수 있으니 팔다리를 쭉쭉 펴면서 근육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오신 직후 바로 부엌으로 가셔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따르십시오. 이때 물은 벌컥벌컥 들이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차를 마시듯이 한 모금 머금고 입안에서 굴리면서 천천히 넘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고 있던 위장이 놀라지 않고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고 20분 정도는 집안일을 하시거나 뉴스를 보시면서 기다리세요. 물이 위장을 씻어내고 장을 한 바퀴 돌아서 소화액이 나올 준비를 마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식사는 그 이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물은 숙제하듯이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말고 목마르기 전에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요령입니다. 내 몸에 물이 충분한지 어떻게 하냐고요? 화장실 가셨을 때 소변 색깔을 보시면 됩니다. 맑은 노란색이거나 거의 투명하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진료를 보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장님, 저는 물만 마시면 속이 울렁거려서 못 먹겠어요. 혹은 비싼 죽염은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알쏭달쏭한 질문들, 제가 지금 바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가 너무 고픈데 이게 진짜 배고픔인가요? 가짜 배고픔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가끔 착각을 일으킵니다. 목마른 신호와 배고픈 신호를 헷갈려 하는 거죠.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밤새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라 뇌가 목마르다고 소리치는 건데 우리는 이걸 배고프다고 착각해서 밥이나 빵을 찾게 됩니다. 구별법은 간단합니다.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고 딱 20분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도 배가 고프면 진짜 식사가 필요한 것이고 배고픈 느낌이 싹 사라졌다면 그건 갈증이었습니다. 이 가짜 배고픔만 잘 다스려도 뱃살 관리가 저절로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저는 공복에 잰 혈당이 왜 이렇게 높나요? 세포가 딱딱해서 당을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요?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건 새벽 현상이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뇌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내서 간에 저장해둔 포도당을 혈액으로 뿜어내라고 명령합니다. 일종의 아침 기상 나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이 일시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세포가 딱딱해서 생기는 병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하겠지만 소금물을 마셔서 해결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고 유독 짠 국물이 당기는데
이럴 땐 소금물 마셔도 되지 않나요? 만약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부신 피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부신은 스트레스를 견디게 해주는 호르몬 공장인데 너무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이 공장이 지쳐서 문을 닫기 직전이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힘이 없고 몸은 에너지를 끌어올리려고 자극적인 짠맛을 찾게 됩니다. 이때 몸이 원한다고 짠 소금물을 드시면 탈진한 말에 채찍질을 하는 꼴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소금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과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군 같은 영양소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비싼 죽염이나 9번 구운 소금 같은 건 약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소금은 그냥 소금일 뿐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죽염이라도 주성분은 결국 염화 나트륨입니다. 미네랄이 조금 더 들어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섭취하겠다고 과도한 나트륨을 먹는 건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비싼 설탕이건 싼 설탕이건 당뇨 환자에게 안 좋은 건 매한가지인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비싼 소금이라고 방심하고 펑펑 드시면 내 몸 망치는 건 똑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맹물은 비려서 못 먹겠는데 보리차나 결농자차는 괜찮나요?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보리차, 현미차, 옥수수차처럼 곡물로 우려낸 차는 물 대신 드셔도 좋습니다. 미네랄도 풍부하고 구수한 맛 때문에 물 마시기도 훨씬 수월하죠. 하지만 녹차, 홍차, 둥글레차, 커피는 안 됩니다. 이런 차들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신 만큼 물을 몸 밖으로 빼내버립니다. 내가 지금 마시는 게 곡물 차인지 카페인 차인지 꼭 확인하고 드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콩팥이 망가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콩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은 하루 2리터 정도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물을 충분히 드셔야 콩팥에 결석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수분 배출 능력이 떨어져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 정해주신 약만큼만 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건강은 대단한 비법을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궁금증을 풀고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루틴,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해보시겠습니까? 마음먹으셨다면 지금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숫자 1만 적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평생 건강 습관이 되도록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서 서로 격려해 주시면 효과가 100배는 더 좋아집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조금 많았을 수도 있는데요. 다 잊으셔도 좋지만 딱 3가지 핵심만큼은 꼭 머릿속에 저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소금물이 뱃살을 빼주거나 세포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말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낭설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나트륨이 혈관을 조이고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특히 뇌졸중 위험이 높은 아침 시간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 아침 공복에 마시는 최고의 보약은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미지근한 맹물 한 잔입니다. 밤새 메말라버린 우리 몸에 생명수를 공급하고 잠든 위장을 깨우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맹물이 힘들다면 보리차나 현미차도 아주 훌륭한 대안입니다. 셋째, 진짜 세포 건강을 원하신다면 소금 대신 좋은 기름을 드셔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드는 건 들기름이나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이지 소금물이 아닙니다. 단 들기름은 볶지 말고 생으로 냉장 보관해서 드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식탁이 반찬만 조금 바꿔도 우리 몸은 놀랍게 변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김영숙님 기억하시죠? 소금물을 드시고 혈압이 160까지 치솟아 응급하게 저를 찾아오셨던 그분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과 똑같은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소금물 끊으시고 내일부터는 아침에 그냥 따뜻한 물만 드세요. 그리고 저녁에 들기름 한 스푼 꼭 챙겨 드시고요. 김영숙님은 제 간곡한 당부를 듣고 그날로 바로 소금물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뒤에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표정부터가 딴 사람처럼 환해지셨더라고요. 혈압을 재보니 160이었던 수치과 거짓말처럼 125에 80으로 완벽한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퉁퉁 부어서 들어가지도 않던 운동화가 이제는 헐렁해져서 끈을 다시 묶어야 한다고 웃으시더군요. 꽉 끼어서 손가락을 조이던 반지도 쑥 빠졌습니다. 김영숙 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귀가 얇아서 엄한 걸 먹고 몸을 망칠 뻔했습니다. 건강은 요령 피우는 게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영숙 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병을 고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매달리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따라 하시는데 그 마음을 알기에 의사로서 더 안타깝고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어르신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건강해지고 싶어서 가족들한테 짐되기 싫어서 열심히 노력하신 거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방법이 조금 틀렸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을 아셨으니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아서 지금이라도 나쁜 습관을 멈추고 좋은 습관을 들이면 금방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지름길도 없고 비법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그 평범한 기본을 매일매일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 몸을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와 함께 그 올바른 길을 확인하셨으니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 묵묵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소금물이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드시는 친구분이나 가족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잘못된 정보로 고통받는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과 관심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의학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지켜줄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아침물 한 잔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